참을 만큼 참았고 봐줄 만큼 봐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도네시아의 양아치 같은 짓거리를 참고 봐줄 이유가 없습니다. KF-21 분담금 납부는 끝없이 늘어나는 고무줄처럼 지연시키면서 뒤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무기들을 구매 중입니다. 바꿔 말하면 빚은 갚지 않으면서 신나게 쇼핑만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대놓고 한국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같은 뉘앙스마저 느껴집니다. KF-21 분담금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시간 끌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 신물날 정도로 지겹기 짝이 없는데요. KF-21이 모든 시험 비행을 순조롭게 마치고 양산 단계에 돌입하기 직전인 지금까지도 인도네시아는 슬금슬금 눈치만 보면서 분담금 납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KF-21 사업에서 아예 빠져주면 좋으련만 무슨 꿍꿍이 속인지 분담금의 일부를 야금야금 적선하듯 던져주며 발을 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인도네시아가 저지르는 행패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을 호구 중에 호구로 보는 것인데요. 심지어 인도네시아가 또 다른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제기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입에 올리기도 싫은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 의속을 또 한번 긁어놓았습니다. 올해 F-15EX 24대 구매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인데요.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보잉 공장에서 보잉사 관계자가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계약 금액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액수일 것으로 추정되며 KF-21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은 되지 않는다면서 최신 전투기 구매 비용은 지불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중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무기 쇼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F-15EX 24대와 더불어 S-70M 블랙호크 GFA 24대 도입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심지어 단순히 기체만 도입한 게 아니라 블랙호크의 경우 개조와 시스템 업그레이드, 자체적인 정비 보수 권한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뒤통수를 하도 많이 맞다 보니 이쯤은 놀랍지도 않은데요. 모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S-70M 블랙호크의 경우 한 대당 약 1,3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 선입니다. 하나로 치면 대략 170억 원에서 200억 원인 셈입니다. 이걸 24대나 샀으니 기체 가격만 최소 4천억 원 이상을 지불한 건데요. 여기에 개량과 유지보수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최대로 치면 블랙호크 24대 도입으로만 이미 8천억 원 이상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 분노를 폭발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터키의 항공우주사인 타이로부터 3억 달러 상당의 드론 12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인니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KF-21 보람의 분담금이 고작 8천억 원인 걸 생각하면 어이없어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인도네시아의 F-15EX 도입 결정으로 한국만이 아니라 프랑스도 뒤통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구매에 대해 논의를 하던 인도네시아가 F-15EX 구매로 선회하면서 라팔의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도입하게 되더라도 언제가 될지 예상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F-15EX를 무리하게 구매하다 보니 라팔까지 구매할 여력이 없었던 것인데요. 엉망진창으로 국방 예산을 펑펑 써대니 재정 상태가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프랑스는 이번 F-15EX 도입 결정에 항의하며 인도네시아를 강하게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프랑스 방산업체로부터 장거리 레이더를 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방산회사인 렌 인더스트리는 프랑스 회사 탈레스로부터 장거리 군용 레이더 그라운드 마스터 400 알파 13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라운드 마스터 400 알파는 최신형 이동식 장거리 항공감시 레이더로 탐지거리가 무려 515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AI 컴퓨팅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 탐지 능력에 있어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이번 레이더 구매 역시 구체적인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기 가격만 대략 하나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구매 결정이 프랑스의 반발을 가라앉히고 라팔의 구매 시기를 늦추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당장 필요한 F-15EX 구매를 서두르고 라팔의 구매는 미루되 프랑스의 심기를 고려해 레이더를 구매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무기 도입 사업은 인도네시아군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무기 체계가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도입을 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무기 시스템의 운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도네시아군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100번 양보해서 KF-21과 F-15EX의 사용처가 다르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000여 개의 섬을 가진 인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폐악지를 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섬과 섬 사이를 빠르게 기동할 수 있는 수송 헬기가 필요한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대당 8천만 달러가 넘는 F-15EX를 도입한 것도 당장 중국과의 상황이 일촉즉발이다 보니 이미 양산이 가능한 F-15EX를 우선 도입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성능 면에서는 KF-21 보라매가 한 수이겠지만 아직 양산 대기 중이라는 걸 감안하면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한 인니 입장에서는 중복 투자라 하더라도 급한 불부터 끄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인니 사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국제시장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인식은 최악입니다. 대한민국과 체결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외면하면서 무전취식에다 별점 테러까지 하는 최악의 양아치 손님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분담금 논란이 국내에서 처음 불거졌을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 결국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건 인니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던 이유기도 한데요. 실제로 F-15EX와 S-70M을 판매한 미국, 라팔 인도 계약을 체결한 프랑스, 신형 드론을 수출한 튀르키예 모두 인니가 진상짓을 부리기 전에 판매 대금 납부를 먼저 요구했습니다. 한폴 방산 계약만 봐도 알 수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조건인데요. 그런데도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건 결국 인니가 현금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인니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될 이유인데요. 인니가 미국, 프랑스, 튀르키예의 무리한 요구 조건에 맞춰 대금을 먼저 지불했다는 것은 곧 KF-21 분담금을 못 주는 게 아니라 안 주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의 신형무기 체계 도입 규모를 보면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열이 뻗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오죽하면 인니 퇴출론에 보수적이었던 국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KF-21이 양산 단계에 접어든 마당에 언제까지 이런 진상짓을 용인할지 정부가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등 상당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까딱하다간 인도네시아의 대형 뒤통수 치기를 한 번 더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로 낙점된 누산타라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누산타라 사업은 대규모 수도 이전 공사로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인도네시아의 핵심 국가 사업 중 하나입니다. 누산타라의 핵심 사업을 이끌고 있는 건 대부분 한국 기업인데요. 실제로 누산타라 중심부에서 20km 떨어진 세파쿠세모이 댐 공사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해 상수도 정비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후 도시 전체에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누산타라 시티 내부의 다른 주요 사업에도 한국 기업이 대규모 수주를 기다리고 있는 한편 인도네시아 공무원들 역시 한국의 도움을 받아 누산타라 건설을 차근차근 완성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도움을 받는 이유는 한국의 세종시를 벤치마킹해 누산타라를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행정수도 이전 사업을 실시하고 제대로 완수한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기에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스마트 도시 모델을 누산타라에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인 한국의 도움을 받는 건 인도네시아로서는 불가피한데요. 한국에서도 노하우를 활용하고 대규모 사업을 통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누산타라 건설 사업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부채 문제가 한국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건설사인 와스키타 카르야가 불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 상환을 연기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S&P는 보고서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들의 부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며 유동성 부족 위험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도네시아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와스키타 카르야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분의 66%를 소유하고 있기에 와스키타 카르야의 부채 문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신용이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부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와스키타 카르야는 현금 확보만 되면 괜찮아질 거라며 해외에서 자금 조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을 꺼냈는데요. 그러나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파산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데요. 만약 파산할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연쇄적으로 KF-21 분담금 문제에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의 뒤통수를 여러 번 후려치는 인도네시아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인도네시아를 손절해야 한다는 분위기와 정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KF-21 사업에 인도네시아가 필요한지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찔끔찔끔 지불하는 분담금으로 한국에 화를 달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겠지만 이미 선을 넘은 인도네시아의 행동에 한국 역시 인내심을 발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인도네시아의 누산타라 수도 이전 사업에 노하우를 공유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된 셈입니다. 한국이 이대로 있다가는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국가적 망신만 당할지도 모릅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 분담금을 전부 받아내든가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인도네시아를 KF-21 사업에서 퇴출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